자, 이번 영상에서는 저희가 앞에서 만든 페르소나 챗봇에 실제로 웹 인터페이스를 붙여서 채팅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LLM의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하는 패키지로 VLLM 패키지가 있고, 저희는 사용자의 질문에 대해서 검색 결과도 같이 얻어서 검색 결과를 답변에 반영을 해줄 거기 때문에 랭체인 패키지로 벡터DB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이렇게 랭체인 관련 패키지들을 설치를 해주시고요. 그라디오는 파이썬의 웹 인터페이스를 붙여주는 패키지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필요한 모듈들을 인풋을 해보겠죠. VLLM 인풋 해주시고, 저희가 어차피 사용자의 입력을 셋 템플릿으로 바꾼 다음에 LLM에 넣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엔 전 처리를 위한 토커나이저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벡터DB 적재를 위한 이 랭체인 패키지도 이렇게 인풋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어쨌든 벡터DB를 만들어서 사용자 질문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을 할 거면 검색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검색 대상, 곰돌이 푸와 관련된 것들을 벡터DB로 만들어 놓고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 질문과 연관된 문서를 찾아서 답변에 참고를 할 건데, 결국에는 저희가 학습 데이터를 만들 때 사용했던 검색 대상 문서들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곰돌이 푸와 친구들에 대한 캐릭터 설명들, 그리고 각각의 곰돌이 푸 에피소드들을 모아놓은 이 문서들을 그대로 가져왔고요. 저희가 학습 데이터 만들 때 썼던 그 검색 대상 문서들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이렇게 합치면은 210개의 문서가 나오게 되고요. 210개의 문서들을 이렇게 오픈 AI 임베딩 한 다음에 크로마 벡터DB로 적재를 해줍니다. 그럼 이제 곰돌이 푸와 관련된 문서 검색기가 이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사용자 질문 들어오면 이 검색기로 검색을 한 다음에 그 검색 대상 문서들을 바탕으로 검색 결과로 나온 문서들을 바탕으로 답변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응답 속도를 빠르게 해주기 위해서 이 VLLM을 이용해서 허깅 페이스에 제가 올려놨던 이 페르소나 챗봇을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어차피 저희가 사용자의 입력을 챗 템플릿을 적용한 다음에 LLM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전 처리를 위한 토커나이저도 이게 다운로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건 이제 VLLM 파라미터를 설정하는 부분이죠. LLM 답변의 응답, LLM 답변의 랜덤성을 저희가 주진 않을 거기 때문에 템퍼레처 0 주고요. 뭐 올려보셔도 돼요. 올려보셔도 되는데 저는 0 줄 거예요. 그리고 답변의 길이는 넉넉하게 2048 토큰까지 제한을 주고, 그리고 종료 토큰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학습했을 당시에 프롬프트를 맞춰줘야만 LLM이 동작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학습할 때 썼던 시스템 프롬프트 그대로 가져왔고요.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 함수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먼저 이제 빌드 프롬프트는 뭐냐면은 저희가 이제 LLM을 호출할 건데, LLM 호출할 때는 어쨌든 챗 템플릿이 맞춰진 다음에 VLLM을 호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챗 템플릿을 구성하는 함수가 이 빌드 프롬프트고, 계속해서 사용자가 입력하고 어시스턴트 응답이 나올 때마다 이 프롬프트에다가 누적해가지고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get formatted context는요, 그냥 간단합니다. 검색 결과 받아오는 함수예요. 사용자가 질문을 넣으면 벡터DB에서 검색 결과 5개를 얻은 다음에 저희가 학습했을 당시에처럼 컨텍스트와 이 컨텍스트, 이 두 개의 XML 형태로 보여지는 이 컨텍스트와 이 닫힌 컨텍스트 사이에 검색 결과를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get formatted context라고 해서 검색 결과를 프롬프트에 추가해 주기 위해서 실제로 벡터DB를 호출해서 검색 결과 5개 얻고 프롬프트에 추가하기 위한 get formatted context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이전 대화에서 검색 결과를 제거해주는 remove last context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이 학습 데이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학습 데이터 만들 때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고 질문에 대해서 검색 결과가 듣고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는 뭐 그런 데이터를 만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 제가 만든 학습 데이터에서 이 컨텍스트 부분이 2개 이상 존재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검색 결과가 그 프롬프트 전체에서 검색 결과 5개가 붙어 있는 그 부분이 여러 개 등장한 적이 사실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요, 사용자가 질문을 던지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은 할 것이나, 그 턴이 지나가면 거기서 검색 결과 다시 뺄 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어차피 제가 뒤에서 실제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빌드 프롬프트, get formatted context, remove last context가 이 3개가 전부 들어간 함수가 이 chatfn이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chat fn이라는 함수에서는 프롬프트, 빌드 프롬프트 보시면 여기 있거든요. 계속해서 유저 어시스턴트의 응답을 누적해서 프롬프트에 추가를 해줄 거고요. 그래서 전체 대화 이력 기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채팅할 때마다 프롬프트 계속 갱신해 줄 거고요. 그리고 remove last context, 최근 검색 결과 아니고 이전에 검색 결과 있던 건 다 없애버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뒤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검색 결과 컨텍스트 부분을 프롬프트에 추가하기 위해서 포매티드 컨텍스트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실제로 호출한 예시를 보면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사용자가 맨 처음에 기분이 울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하고 어시스턴트가 응답을 하고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서울 때는 질문을 하고 어시스턴트가 응답을 하고 푸는 혼자일 때 어떤 생각을 해? 라고 보내면 어시스턴트가 응답을 하고 이거 제가 연속으로 보낼 거거든요. 연속으로 보낼 거예요. 멀티턴이죠. 연속으로 보낼 거예요. 대화가 이어질 건데 제가 이 세 개의 요청을 연속으로 보낼 때 과연 프롬프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사용자가 맨 처음에 기분이 울적할 땐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다면 프롬프트, LLM에 보내지는 프롬프트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먼저 시스템 프롬프트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기분이 울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으니까 질문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바로 검색 결과 5개 나옵니다. 바로 검색 결과 5개가 나와요. 이 기분이 울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 5개가 바로 벡터DB를 통해서 얻어진 다음에 컨텍스트 XML 태그 사이에 검색 문서 5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LLM 응답을 받을 거예요. 사용자 질문 던지면 무조건 검색 결과 5개 붙여가지고 질문과 검색 결과 5개 모두 참고해서 답변하라고 하는 구성이에요. 자, 그러면 답변을 하는데 기분이 울적할 때는 가끔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괜찮을 것 같다 하면서 답변을 해줍니다. 근데 이 답변이랑 검색 결과랑 연관이 있는지 보면은 지금은 딱히 답변과 검색 결과가 연관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원래 제가 의도한 거는 사용자 질문과 이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 5개가 주어졌을 때 이 답변이 질문과 검색 결과가 연관이 있으면 참고해서 검색 결과도 참고하는 거고 질문과 검색 결과가 사실 딱히 연관 없으면은 그냥 검색 결과 참고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게 저의 원래 설정이었기 때문에 검색 결과 참고 안 해도 괜찮아요.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사용자가 요 답변을 보고 이 답변을 보고 두 번째 질문을 던졌다고 해봐요.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서울 때는 라고 했을 때 자, 프롬프트 변화를 한번 봅시다. 프롬프트 변화를 보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서울 때는 하면은 그냥 바로 LLM한테 답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서울 때는으로 검색 결과 5개 얻어서 붙인 다음에 LLM한테 응답을 요청할 거예요. 사용자가 질문할 때마다 그 질문에 대해서 검색 결과 5개를 붙여서 LLM한테 질문이랑 검색 결과 5개 전부 참고해서 답변해라고 하는 구조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앞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이 remove last context가 무슨 의미냐면은 이 두 번째 질문,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서울 때는 이거 보세요. 프롬프트 보시면은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서울 때는 하고 검색 결과 5개가 붙어 있죠. 그리고 이전 대화 여기는 이제 이전 대화죠. 보세요. 이전 대화에서 원래는 위에 보시면 그 기분이 울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해서 검색 결과 5개 붙인 다음에 얻은 응답이 이거였는데 두 번째 질문했을 때는요. 이전 대화에서는 보시면 이전 대화에서는 검색 결과 5개 붙였던 걸 제가 빼버렸어요. 실제 이 어시스턴트의 답변은 기분이 울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고 원래 여기 이 사이에 검색 결과 5개가 이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 5개를 바탕으로 답변한 게 이거였는데 제가 사용자가 두 번째로 이어서 질문할 때는 이전 대화 이력에서 검색 결과를 그냥 빼버렸다고요. 검색 결과가 그냥 빼버렸어요. 왜죠? 그냥 이미 지나간 대화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엔 검색 결과가 어차피 있어도 딱히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냥 빼는 걸 택한 거예요. 이거는 저의 비즈니스 로직이자 선택인 거지. 뭐 이게 무조건 옳다라는 거는 아니기는 하지만 저는 일단 이 어시스턴트 응답이 나간 시점에서 어차피 검색 결과 5개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차피 이 답변이 멀티턴으로 이전 대화 히스토리로 같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중간에 검색 결과 있었던 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라고 저는 판단을 했거든요. 여기 이 검색 결과 들어가 봤자 LLM에 혼란만 줄 거라고 판단을 해서 사용자가
가장 최근에 질문을 한 거에 대한 검색 결과만 붙여주고 이게 이전 턴이 되는 순간 그 검색 결과는 빼버릴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서울 때는 했을 때에 검색 결과 5개 붙이고 다시 응답을 받은 거는 이거예요. 그 사람한테 마음을 표현하는 게 무서울 때는 이러이러해야 될 것 같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이 답변은 검색 결과를 참고했을 수도 있고 참고하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허나 어쨌든 입력으로는 검색 결과를 붙이고 응답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답변을 할 때 이 검색 결과가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질문과 그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까지 다 보고 답변을 한 거죠. 자, 그러면 푸는 혼자일 때 어떤 생각을 해? 세 번째 질문 연속으로 던집니다. 푸는 혼자일 때 어떤 생각을 해? 라를 한번 보시면은 보세요. 푸는 혼자일 때 어떤 생각을 해? 라고 했고 푸는 혼자일 때 어떤 생각을 해에 대한 검색 결과 5개 붙이고 LLM 응답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LLM이 혼자일 때 푸는 가끔 노래를 흥얼거리거나 상상의 대화를 나누며 지루함을 달래곤 해 라고 하는데요. 보시면 이 노래를 흥얼거린다는 요 표현은 검색 결과에 있어요. 이번에는 푸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검색 결과가 도움이 돼서 답변을 한 경우죠. 사용자의 질문이 던지면 질문에 대한 검색 결과를 무조건 붙여서 답변하는데 이 답변을 할 때는 검색 결과가 도움이 됐을 수도 있고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검색 결과는 무조건 입력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도움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니까. 그래서 검색 결과를 이번에는 보고 답변을 한 거고 그리고 이 푸는 혼자일 때 어떤 생각을 해 존을 보시면 이전 대화에서 답변했을 때는 분명히 검색 결과 다 보고 답변한 거지만 이전 대화에 있던 검색 결과는 다 빼버렸어요. 저는 다시.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방금 최근에 질문한 거에 대해서는 검색 결과를 붙여서 답변을 얻기는 하지만 대신에 사용자가 또다시 새로운 질문을 한 순간 이전 대화 히스토리에서는 검색 결과를 빼버려요. 이전 검색 결과들은 빼버려서 LLM이 혼란을 느끼지 않도록 LLM이 검색 결과가 여러 개 붙어서 점점 입력의 길이가 길어지는 것보다는 이전 턴들에 대한 검색 결과는 다 빼버려서 이전 턴에서는 사용자의 질문과 어시스턴트 답변만 볼 수 있도록 해서 이전 턴의 검색 결과는 다 빼물어서 LLM이 문제를 처리할 때 괜히 이제는 참고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굳이 입력해서 다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난이도를 좀 낮추기 위해서 이런 선택을 했습니다. 뭐 제 선택이 옳았다라는 건 아니고 그건 여러분들이 설계하기 나름인데 저는 이렇게 설계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잘 돌아가는지 궁금하니까 이제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한번 채팅을 해볼 겁니다. 파이썬으로 웹 UI를 붙이는 코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스트림릿이라고 하는 패키지가 있고 그라디오라는 패키지가 있는데 저는 이번 실습에서는 그라디오라는 패키지를 그대로 사용해서 지금 챗본 UI를 만들어 봤어요. 여러분들이 그라디오 공식 문서 가보시면은 챗본 UI 만드는 코드가 공식 문서에 예제로 있어요. 저는 이제 그라디오라는 패키지 공식 문서에서 실제로 챗본 만드는 그 UI 코드를 그냥 참고해서 만들어서 그 응답 부분 함수만 그냥 제 걸로 만들었어요. 제 거가 뭐야? 이 챗 FN으로 교체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라디오 코드를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 이 챗본 UI가 뜨는데 한번 채팅 한번 해봅시다. 채팅 한번 해보면 너는 누구니? 보시면은 너는 누구니 했을 때 푸라고 해 라고 하는데 제가 학습한 특유의 말투로 시스템 프롬프트에 박혀있는 곰돌이 푸에 대한 각종 그 설정 값들을 언급하면서 자기소개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누구니 했을 때 곰돌이 푸 제가 넣은 각종 설정 값들, 각종 설정들을 곰돌이 푸 제가 학습한 말투로 답변을 해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럼 얘가 이제 검색 기반 답변을 하는지 한번 궁금하니까 피글렛이랑은 어떻게 친구가 됐어? 이런 거 볼게요. 네, 피글렛이랑 친구가 된 건 피글렛이 꽃병을 깼을 때 꽃병은 다시 살 수 있지만 친구는 다시 살 수 없어라고 말했어. 그래서 피글렛이 그 배려에 늘 감동했고 뭐 피글렛은 나에게 더욱 의지하게 됐어. 이렇게 하는데 참고로 지금 이 내용 실제로 검색 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학습한 내용이 아니고 실제로 검색 문서에 있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한번 피글렛이랑은 어떻게 친구가 됐어로 검색을 해보세요. 이 꽃병 에피소드가 실제로 검색 결과에 나옵니다. 지금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답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럼 딱히 검색 결과가 도움이 안 되는 그냥 평범한 질문 해봅시다. 곰돌이 푸 챗봇을 제가 만든 의도는 사람들에게 조금 위로가 되어주는 좀 조언을 해주는 챗봇이 되길 기대한 한 거기 때문에 남자친구랑 저는 이제 남자니까 여자친구랑 헤어져서 너무 슬퍼 이런 거 보내봅시다. 보면은 이렇게 위로를 해주는데 이렇게 하면서 약간 이제 말 끊어지는 부분이랑 이렇게 특유의 곰돌이푸 특유의 되게 천천히 말하는 그 답변을 해주는 것 같아요. 이 학습 데이터의 영향으로 보통 이제 얘는 시작할 때 하고 중간중간에 이제 말을 끊고 좀 쉬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도한 대로 지금 페르소나가 잘 동작해서 라마3가 곰돌이푸 챗봇이 돼서 곰돌이푸가 실제로 있었던 에피소드도 언급을 하고 저가 이제 힘든 일을 얘기할 때 이렇게 위로도 해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만족스러운 곰돌이푸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어 봤고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페르소나 챗봇을 만들어서 이렇게 채팅 한번 해보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